네, 그 다음 검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도 아주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검사가 조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했던 검사도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는 종합적인 검사를 지금 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과거에 했던 것도 하고 또 현재 그 검사 흐름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네, 과거의 검사랑 현재 거까지 같이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웨스턴의 엘리사로 요라고 했거든요. 웨스턴 엘리사. 그래서 웨스턴 블록 검사하고 엘리사 검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둘 다 항체에 대한 검사예요. HIV 항체. 그래가지고 우리가 HIV 균을 혈액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 그거 일정한 숫자가 돼줘야만 우리가 혈액으로 이게 검사가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으로 HIV RNA가 검사되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보통 항체를 통해서 검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과거에 했던 검사가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항체 검사가 엘리사하고 웨스턴 블럿 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HIV 항체 검사는 약간 선별 검사예요. 선별 검사로서 이제 엘리사 검사를 하죠. 이게 시험에 났던 거고요. 그리고 HIV 항체에 대한 어떤 확인 검사, 확인 검사가 조금 더 명확한 거네요. 근데 확진이라고도 얘기를 확진이라든지 확인하는 검사로서 웨스턴 블럿 검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엘리사로 선별 검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이상이 있다? 그러면 웨스턴 블럿 검사를 해가지고 HIV 항체나 어떤 확진 검사를 하고요. 네, 이것을 또 알아주시고 그리고 또 현재의 흐름도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현재는요, 우리가 3단계의 그 검사를 하고 있대요.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계에 하는 것은 항원항체, 이 항원항체 동시검사를 하고, 여기에 반응이 있으면 항체 구분 검사를 해요. 구분 검사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좀 이상이 있다. 뭔가 불일치하다. 그러면 그땐 HIV 핵산 검사를 하거든요. 나트라고 하는 HIV 핵산 검사가 하는 이것이 직접적인 HIV RNA 항원을 보는 검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세 단계가 있는데 1단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에 있는 것이 아까 이제 HIV1, P24 항원 검사라고 했었죠. 이 검사하고 HIV1, HIV2 항체 동시검사, 이게 사실 동시검사이거든요. 이거가 1단계 검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HIV균은요, HIV1이 있고 HIV2가 있대요. 그래서 종류가 이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HIV1, HIV2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HIV1, P24 항원이라고 하는 애는 중요한 검사기 때문에 이름을 외우셔야 되거든요. 보통 시험이 기입형으로, 검사는 약간 기입형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좀 명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HIV1, P24 항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어떤 발자취 같은 검사래요. 그래서 HIV균을 직접적으로 보는 거는, 그거는 HIV 핵산 검사거든요. 근데 이걸로 혈액으로 이땐 초기에는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발자취를 보는 검사가 HIV1, P24 항원 검사예요. 그래가지고, 네, 여기 있죠. 그래서 항체 형성 전에, 우리가 항체가 형성하는 것도 시간이 걸려요. 몇 주라든지 몇 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항체 형성 전에 어떤 이제 조기 감염을 확인하는 것이 아까 HIV1, P24 항원 검사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검사가 되어지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같이 하는 검사가 HIV1하고 2하고 항체 동시 검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이 검사를 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HIV1에 대한 P24 항원 검사하고 그 다음에 HIV1하고 HIV2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항체가 형성이 됐는지 그거를 동시 검출을 해보는 거예요. 조기 검출. 그래서 우리가 조기 감염을 선별하는 검사가 되는 거죠. 선별을 하고 이때 이제 반응이 있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이제 HIV1하고 HIV2 항체를 이걸 구분해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이때는 이제 HIV1하고 HIV2 항체를 그냥 동시에 하는 검사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게 HIV1에 대한 항체인지 아니면 HIV2에 대한 항체인지 구분하는 그런 검사를 2단계에서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약간 뭔가 불일치하고 미결정하면 직접적으로 이제 HIV RNA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HIV 핵산 검사거든요. 나트라고 하는 HIV 핵산 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HIV 핵산 검사, 나트 검사
라고 하면 이거는 직접적인 HIV RNA를 검출하는 검사가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항체 미형성기라고 하는 시기가 윈도우 피리어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항체가 형성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했잖아요. 몇 주에서 몇 개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항체가 이제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직접적인 항원을 보는 검사가 HIV 핵상 검사,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바로 하지는 않고요. 그래가지고 앞에 있던 발자취였던 HIV1, P24 항원이라든지 항체 검사, HIV1, HIV2 항체 동시 검사하고 반응이 있을 때 HIV1, HIV2 항체를 구분해서 검사를 하고, 그리고 세 단계일 때 이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뭔가 이제 불일치할 때, 그럴 때 직접적으로 HIV RNA를 검출하는 검사가 HIV 핵상 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항체 미형성기 때도 진단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치료 효과에 대한 모니터를 할 때도 HIV 핵상 검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은 항레트로바이러스 제제가 5가지가 종류가 나와 있고 효과가 많이 높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HIV가 이제는 만성 질환이 되어졌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모니터를 하는 검사가 HIV 핵상 검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검사에서는 이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검사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CD4T 림프구가 감소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CD4T 림프구랑 CD8 림프구의 비율이 원래는 2대1이에요. 2대1인데 CD4T 림프구가 숫자가 줄어들면 이 비율이 낮아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CD4T 림프구는 500개 미만이면 우리가 면역 기능이 감소가 돼요. 그래서 우리 기준이 보통 500개 미만이면 면역 기능 감소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200개 미만 이어지면 우리가 에이즈에 진단이 되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200개 미만일 때 에이즈가 진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200개 미만이 아니더라도 CD4T 림프구가 200개 미만이 아니더라도 에이즈 관련 질환이 생기면 우리가 에이즈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HIV는 아까 항체 검사를 주로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항체 양성일 때랑 음성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도 이제 국시에서 시험에 나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HIV 항체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HIV에 대해서 우리 몸에서 항체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에이즈와의 관계가 또 중요하죠. HIV의 항체가 양성이라고 하면 HIV에 감염이 됐다고 하는 거는 맞는 거잖아요. HIV에 감염이 됐지만 아직은 이것이 우리가 에이즈를 가진 것은 아는 거죠. 반드시. 왜냐하면 우리가 에이즈를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죠. 에이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면역계가 CD4T 림프구가 감소가 돼서 우리 면역계가 이제 면역 능력이 떨어진 상태가,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귀에 감염이라든지 귀에 질환, 귀암이 발생한 것이 우리가 에이즈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반드시 에이즈를 가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양성이라고 하면 전염성 있는 거죠. 전파 가능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요. 항레트로바이러스를 우리가 제가 발전이 많이 되어져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검사에서 양성이 됐다고 하면 바로 이 항레트로바이러스를 치료를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치료를 받아가지고 지속적으로 바이러스량이 미검출, 어느 정도 이제 검출이 되려면 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검출의 바이러스량이 유지가 되어지면 HIV로 성접촉으로 HIV가 전파가 되어지지 않아. 성접촉으로 HIV가 전파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약을 잘 치료를 받고 있으면 성관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HIV를 전파할 정도의 바이러스를 검출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HIV 감염인과 비보호 성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접촉을 하면 중복감염, 재감염 가능성이 또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HIV 항체 음성이다라고 하면 그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우리 현재 검사에서 HIV 항체가 검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HIV 항체가 우리가 특히 HIV1 항체, HIV2에 대한 항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검출되어지지 않은 거고, 그래서 그것도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감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이 되지 않아서 검사에서 음성이 되어진 거일 수도 있고, 근데 내가 항체 감염이 됐어. 근데 아직은 항체 형성 전이야. 항체 형성 전이기 때문에 항체 검사에서 음성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음성으로 나온다고 하면 근데 감염 가능성이 좀 의심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어떤 검사를 하면 돼요? 아까 HIV 핵상 검사를 하는 거죠. 핵상 검사가 이제 HIV RNA 항원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어서 이런 윈도우 피리어드 기간에서 우리가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 HIV 핵상 검사다라고 했었죠. 네, 그 다음에 에이즈의 정의를 쓰라고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제 에이즈의 정의가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얘가 HIV에 감염이 되어졌고 기본적으로 HIV에 감염이 되어진 거거든요. HIV에 감염이 되어지고 HIV에 의해서 중증 면역 결핍 상태라고 하시면 돼요. HIV에 의해서 중증 면역 결핍 상태. 그냥 면역 결핍이 아니라 중증이에요. 중증 면역 결핍 상태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가 HIV에 감염이면서 세포 면역 기능의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것이 우리가 이제 그 법이 있거든요. 후천성 면역 결핍 예방법의 정의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HIV에 의해서 중증 면역 결핍 상태여가지고 HIV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의 감염이면서도 세포 면역 기능의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면역 기능은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이 있고 체액성 면역은 비림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세포성 면역은 T림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세포 면역 기능의 결함이 있고 그리고 아까 기회 간염하고 기회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폐포자증 폐렴, 주폐포자증 폐렴이나 결핵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회 간염이죠. 기회 간염, 이제 기회 질환이라도 말씀할 수 있네요. 이제 질환이 생기면 이제 기회 질환이고 간염이 생기면 기회 간염. 이걸 구분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여튼 면역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간염이 생기고 질환이 생기는 거. 기회 간염, 기회 질환이 발생되어진 거를 우리가 에이즈다라고 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진단은 그래서 HIV에 감염이 되고 아까 CD4T 림프구가 아까 200개 미만 또는 CD4T 림프구 수와 관계없이 에이즈 정의 질환이 생기면 기회 간염, 이제 기회 질환 생기면 우리가 에이즈라고 진단을 내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이즈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은 제3급 감염병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후천성 면역 결핍증의 진단이 일단 발견이 되면 24시간 이내에 이제 신고를 해줘야 돼요. 관할 보건소에 신고를 해줘야 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